있을 것 같거든. 잡소리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잡소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펜이 없어졌네. 아, 이럴 수가. 저기 있네. 펜 없어도 돼. 왜냐면 이거는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자, 가보자. 이거 내용 기억나니? 뇌라는 거는 진짜 높은 에너지 소비자지, 글루코즈에. 이거 결론 뭐였어? 결론 한번 보고 갈까? 근데 뇌가 그 에너지 소비를 그냥 낭비하면서 막 해? 아니죠. 그렇죠. 좀 아껴가지고 경제적으로 하지. 그치? 그 얘기였습니다. 한번 보자. 뇌는 높은 에너지 소비자입니다. 글루코즈에.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is fuel. 그 뇌의 연료예요. 그치? 글루코즈라는 게 연료거든. 근데 얘가 소비자야. 자, 비록 뇌가 accounts for.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설명하다, 차지하다. 그렇죠. 여기는 비록 뇌는 차지하지만 단지 3%만 뭐에? 사람의 몸무게의 3%만 차지하지만 그것은 소비를 해. 20%나 소비해. 그 사용 가능한 그렇죠. 이용 가능한 연료의 20%나 엄청 많이 소비한다라는 말을 그냥 한 번 더 한 것뿐이야. 수치상으로. 너의 뇌가 그러나 먼저 갖다 붙이면서 그러나 너의 뇌는 뭐 할 수 없어? 연료를 저장할 수가 없어. 이 세계 완전 소비는 많이 하면서 저장은 못하지. 그치? 그래서 it has to pay. 그것은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뇌가 지불해야 돼. as it goes. 그 뇌가 goes 진행할 때 또는 진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지불을 그냥 계속해야 돼. 근데 이 말 자체가 그냥 저장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거든. 저장을 못하니까 흘러가는 대로 계속 지불을 해야 된다. 그치? 자, since your brain is incredibly adaptive. 네, 너의 뇌가 놀랍게도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은요. economizes. 경제화시킵니다. 그것의 연료 자원을. 자, 이 말 일단 형아 외쳐놔야지. 적응력이 뛰어나서 경제화시킨다. 그러면은 아껴 쓴다는 거야? 낭비한다는 얘기야? 확실히 아껴 쓴다. 좀 경제적으로 절약을 하면서 쓴다. 이런 말이겠지? 야, 그리고 이 문장이 좀 웃긴 게, 잘 봐. 뇌가 연료 되게 많이 쓰거든? 그러나, 저장을 못하니까 그냥 가는 대로, 진행하는 대로 계속 지불을 하면서 가야 돼. 그럼 여기는 안 좋지. 뒷문장은 좋아, 나빠? 얘가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원을 좀 절약하면서 경제화시키면서 써. 좋지. 그럼 사실 이 문장에도 뭐가 붙어야 돼? 그치. 반전이 붙어야 돼. 야, 그러나 얘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좀 아껴 써요. 이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사실 반전 느낌이 너희들이 같이 받아줘야 돼. 연결사는 없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경제화를 잘 시킨다. Thus, 그러므로 during a period of high stress, 높은 스트레스의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기간 동안에 그 뇌는 shift away 뭐예요? 바꿔버려요. 어디에서부터 to 어디까지? 자, 그러면 from A만 먼저 보자. 어디에서? 분석인데 of the nuances of a situation. 상황의 뉘앙스의 분석. 이게 뭐야? 뉘앙스라는 게 뭐야? 이게 또 다른 말로 굳이 하자면 미안해. 잠깐만 세팅 한 번만 할게. 이것 때문에 자꾸. 뉘앙스라는 거는 그거의 세부적인 디테일 상황들이죠. 오케이? 뉘앙스의 분석이라는 건 결국 디테일들의 분석이거든. 아니면 조금 요런 아주 사소한 미묘한 것들이니까 subtle things 뭐 명사니까 그냥 subtle things 미묘한 것들 요런 거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어디까지로 바꿔? A singular and fixed focus 단 하나의 고정된 집중 어디에 집중?
그쵸? 스트레스 상황에 at hand. 지금 당면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 손에 있는 오케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그냥 단 하나의 고정된 집중. 요 길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 전체를 다 분석하고 뉘앙스까지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야 너무 에너지 많이 소비된다. 야 안 돼. 야 그냥 상황 자체에만 집중해봐.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you don't sit back. 너는 뭐 하진 않아? 기대서 이렇게 sit back. 이렇게 기대 앉아서 speculate. 사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 무조건 알아둬야 돼. 이거 은근히 애들이 suspect랑 헷갈렸는데 의심하다 suspect. 오케이? 그거랑 같이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사색하다야. 그리고 사색하다가 동사가 뭐랑 똑같아? deliberate도 사색하다가 있죠. 심사숙고하다. 그렇지. 생각을 많이 하다. 즉, 너는 앉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 About the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뭐 했을 땐? 당연히 when you're stressed. 스트레스 받았을 때.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에너지 많이 쓰면서 많이 먹으면 되잖아. 그치? 에너지 많이 공급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먹을 것도 잘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절약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뭐 이런 구체적인 추상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요 사색하지는 않아. 그럼 instead 그 대신에 넌 뭘 해? You devote. 그렇죠. 너가 다 바치죠. 헌신하죠. 자 그리고 devote 나온 순간 A하고 to 명사 나오겠지. devote A2 했으면은 이 뒤에 단어가 무슨 품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 이 to가 뜻이 있어 없어? 오. 그렇지. 어디에 다 바친다. 이러니까 이건 전치사거든. 그래서 이게 명사 형태라는 거. 그래서 여기 to trying이 나올 거야. devote A2 명사. 자 그러면은 보자. 너는 뭐 한다? 그 대신에 다 바친다. 너의 모든 에너지를 뭐에? 노력하는데. figuring out.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뭘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죠. 어떤 액션을 취할지. 즉,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노력한다는 거는 여기다 에너지 다 쏟아붓는다는 거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상황 분석하고 이 상황에 대한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의 행동. 그렇지? 가장 필요한 야 그러면은 상황 분석해봤자 소용없어. 야 그럼 분석하지도 말고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그렇지? 좀 진취적인 생각을 한다 이거지. 자, 때때로 그러나 또 갑자기 반전. 야, 근데 그러나 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화한 거? From A에서부터 to B까지. Higher thinking part of the brain, 즉 더 높은 생각 부분. 이 뇌의 더 높은 생각 부분이라는 거는 뭐야? 에너지 많이 쓰면서 하는. 거기에서부터 automatic and reflexive part of the brain. 뇌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부분. 으로 전환한 게 can lead you 너를 이끌고 갈 수도 있어. 뭐하도록? To do something too quickly. 그렇죠. 너무 빠르게 뭔가를 하도록.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그러니까 부작용도 사실 있긴 하지. 그치?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변화했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치? 자, 이 글의 전반적으로 뭐 이런 단어까지 알아두고 나면 공부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변화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냐. from A에서 to B까지 한 번 나왔죠. 그치? 자, 그리고 또 한 번 나왔죠. 밑에. 그러나 이런 높은 생각 부분에서 자동적이고 반사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는 거. 이게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말이지. 이게 원문 자체가 순서 문제다 보니까요. 연결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디보트 A2 명사. 뭐 이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데 내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제는 뭐다? 이거지.
뇌는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한다? 그죠? 경제적으로 한다. 그치? 자, 여기서 너네들이 알아둬야 될 거. 나는 이게 나올 것 같아. 자, 이코노미컬이 있죠. 둘 다 경제를 가지고 형용사를 만든 거야. 둘 다 형용사야. 오케이? 이코노믹은 뭐야? 경제적인? 그럼 이거는? 이코노미컬은? 경제적인. 경제학적인이 어떤 거야? 그렇지. 이 이코노믹이요. 경제적인이라기보단 그냥 경제의. 이건 진짜 경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는 거야. 대한민국 경제, 뭐 어디의 경제, 우리 기업의 경제, 이런 경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코노미컬은 경제적인이니까 야, 나는 자원 관리를, 내 용돈 관리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해. 그렇지. 약간 절약하면서 적재적소에 잘 쓴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른 말로 하면 좀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간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 이렇게 쓰면 되냐 안 되냐? 뇌에 economic trait 하면 안 돼. 이건 완전 뇌의 경제를 생각하는 특징이야. 오케이? economical trait 해야 돼. 왠지 이게 나올 것 같지 않냐, 근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안 나와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요. 얘는 진짜 나올 것 같긴 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저 단어 유의해서 그렇죠?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와야 주제가 되는 거야. 이코노믹 컬이 나와요. 됐어?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다음 39번. 39번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이건 뭐였지? 아, 여기서 인게이지먼트 얘기인데, 이거 뭐, 이게 내용이 좀 짜증나긴 해. 여기서 인게이지먼트는 뭐였다? 몰입이라는 단어야. 알겠지? 몰입. 그리고 얘들아, 몰입이 됐다라는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내가 요 안에 빠져들어서 완전 집중한 상태지. 그치? 그래서 약간 흡수라는 단어랑도 똑같아. absorption. absorb. 어? 왜 이 형사 형태를 absorption. 미안합니다. 오케이, P로 바꾸네. absorption, 몰입. 그러니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 소재니까. 그리고 이 몰입이 어떻게 되냐가 이제 이 요인들이 나올 거예요. 자, 가보자. much research. 야, 리서치 셀 수 없으니까 much 가지고 썼네. 그치? 뭐 여기 researches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자, 많은 연구가 has been carried out. 수행되어 왔습니다. on 어디에 대해서? 바로 몰입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어. 이게 뭐냐면 이슈야. 어떤 이슈? That is important. 중요한. 그쵸? From 뭐로부터 중요해? 실용적인 standpoint. 그쵸? 기준점. 즉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용적으로도 중요해.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봤나 봐. 오케이?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 Identifying the driver of work engagement. 일의 몰입의 driver.
이끌고 가는 힘, 그렇죠? 원동력, driving force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즉 우리 일에 몰입을 할 때 이걸 이끌고 가는 원동력을 파악하는 게, 확인하는 게 may enable,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를 뭐 할 수 있게? manipulate or influence it. 그것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조작할 수 있게. 자, 사람들이 일에 몰입을 하는 게 좋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몰입이 되냐? 이걸 이끌고 가는 힘이 뭐냐? 그치? 즉, 몰입의 원인을 찾자 이거야. 몰입의 원인을 찾잖아? 그러면 우리를 뭐 할 수 있게 해줘? 그걸 또 조작해 볼 수도 있고, 그걸 또 영향을 끼쳐 볼 수도 있어.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야, 그러면은 이러니까 몰입을 하네? 야, 그러면 좀 바꿔봐. 좀 조작해봐. 그럼 몰입을 못하는지 한번 봐봐. 더 잘하는지 봐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요. 몰입의 원인이 fall into, 떨어집니다. 어디로 떨어져요? 바로 두 개의 메이저 캠프, 주요한 캠프로 떨어져요. 이 캠프는 뭐 캠핑하는 캠프는 아니고 진짜 한 분야죠. 그치? 두 개의 주요한 분야로 떨어집니다. 하나는 좀 약간 상황적이고, 그리고 하나는 개인적인. 즉, 몰입의 원인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야. 상황적인 원인이 있고, 개인적인 원인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보자. 가장 influential한 situational causes는,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적 원인들은 뭐가 있어? 그렇죠. 직업 자원. 직업 자원이 뭔지 알지? 뭐야? 우리가 직업을 할 때 직무 자원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에 직업 자원은 어디가 좋겠어? 대기업이 좋겠지. 네가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아무튼 상황적인 원인이 있겠지. 직업 자원 좋으면 몰입 잘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피드백 잘 오면, 피드백 잘 해주면 더 몰입 잘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리더십이 좋으면, 우리 과장님, 부장님의 리더십이 너무 좋아. 그럼 나도 일에 집중이 잘 되죠. 자, 그리고 the latter. 이건 후자지. 그럼 후자는 뭐겠어? 여기선 지금 상황적인 면을 얘기했잖아. 상황적인 원인을 얘기했으면 후자는 아까 상황적인 거랑 개인적인 거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후자는 개인적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 latter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어떤 거다? 퍼스널한 원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개인적인 원인은 또 뭐 있어? 몰입의 원인은? 물론 개인적인 원인은 또 being responsible for job resources and feedback. 이것도 직무 자원이랑 그리고 피드백에 또 책임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직무 자원이나 피드백은 상황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원인이기도 해. 둘 다 겹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왜 being으로 썼어? 후자의 원인들은 뭐 입니다, are 이렇게 쓰면은 뭐 딱 맞게 쓴 것 같은데 후자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직무자원과 피드백에 해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being을 쓴 이유는 뭐냐? 자, 지금 내가 요렇게 친 게 문장의 주절이지. 가장 영향력 있는 원인들은 이거가 있습니다 하고 끝났어. 근데 뒤에 말할 건 후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연결시켰어? 접속사 있어? 관계사 있어? 뭐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켜놨지.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으로 연결해 놓은 거야. 근데 심지어 앞에 주어는 다르니까 살아있는. 그치? 이런 분사 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독립분사 구문.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죠. 뭐 이 말은 안 써도 됩니다.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 독립분사 구문 해서 알아들으면. 이거를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and 이런 거 붙여놓을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럼 빙 쓰면 안 되고 그냥 뭘 써야 돼? 그렇죠. 후자의 원인들은 아까 여기 상황적인 원인들을 얘기했으니까
후자도 원인들을 얘기하잖아. 자, resource에서 feedback 두 가지나 얘기하니까 비동사는 또 are로 써야 돼. is 쓰면 또 안 돼. 이거 수일치로 또 낼 수도 있어. 알겠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아무튼 몰입의 원인을 판단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해볼 수 있는데 몰입의 원인은 두 가지 종류야. 상황적이고 개인적인 거. 상황적인 건 이거 있고. 그리고 후자, 바로 개인적인 건 또 이것도 이런 게 있어. 자, indeed, 실제로 리더들은 영향을 끼쳐요. 몰입에. by 모함으로써? 줌으로써 그들의 직원에게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뭐에 대해서? 그들의 수행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적이고 정직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몰입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 내가 일을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부장님이 오더니, 너는 지금 이렇게 야, 엑셀 너 어디서 배웠냐? 야, 요거 너무 잘한다. 야, 거기다가 너 요거까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직하고 좀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면은, 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고 더 열심히 몰입해서 하지. 약간 드라마 같지만. 그리고 또 모함으로써도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 그럼 그들은 누구야? 그렇죠. 직원들에게 뭘 제공함으로써?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장님이 나한테 필요한 걸 막 갖다 줘. 어떤 걸 갖다 줘? 가능하게 하는. 그들에게 수행할 수 있게 나목투 뭘 수행할 수 있게? 그렇지. 내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갑자기 부장님이 막 노트북 하나 사다 줘. 야, 너 엑셀 잘하니까 너 해가지고 노트북으로 야 컴퓨터 3대 사다 줄게. 야 이거 좀 해라.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고 더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하는 자원들을 갖다 줍니다. 자, it is however 그러나 대반전 noteworthy 어때? 주목할 만해요. 그렇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 즉 주목할 만해. 대절 뭘 주목할 만하냐? 바로 이렇다는 거. 비록 몰입이라는 게 직업의 수행을 이끌고 가지만 거꾸로 직업 수행도 또한 이끌고 갑니다. 몰입을. 자, 이 말이 서로 반대라는 건 알겠는데 이 말 완벽하게 이해하겠어? 자, 다시 이거부터. 몰입이 이끌어. 뭐를? 직업 수행을. 그럼 누가 원인이야? 몰입이 원인이지. 그치? 오케이? 얘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얘가 잘 되는 거야. 즉, 몰입을 잘해서 직업 수행이 잘 되기도 하지만 직업 수행을 잘해서 거꾸로 몰입이 되기도 해요. 오케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였다가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러나는 갑자기 글을 반대로 전환하자 반전이 아니라 그냥 소재만 살짝 전환시키는 분위기 전환용이지. 오케이? 야, 그러나 그냥 이것만 다가 아니야. 몰입이 성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성과가 몰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 In other words, 즉, 그럼 똑같은 말로 뭐가 나와야 돼? 성과가 몰입에 영향을 끼친 예시가 나와야 되겠지. 그 말이 나와야 되겠지. 직원들이 are able to their jobs well. 그들의 직업을 be able to 잘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을 때는 수행을 일단 잘한 거지. 그렇지? 어느 정도로 잘했는지는 한번 설명한 것 같고요. 뒤에 they will engage more. 걔네들은요 몰입을 합니다. 더 많이 몰입해요. 그리고 더 많이 자신 있어요.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그리고 더 많이 찾아? 아니 생각해. 오형식이야. 그들의 일을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즉 이건 뭐야? 일을 잘하니까 몰입이 잘 되고 자신 있고 막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을 잘하니까 몰입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문제 원래 나왔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근데 일을 잘했는데? To the point that 요 정도까지. 바로 they match and exceed their expectations and ambition. They 여기 they가 뜻하는 게 뭐야? 직원들이 매치시켜 그리고 능가해
사장이 매치하고 능가해? 그 직원들의 기대감과 열망에? 야심에? 요 앞에서 찾아봐. 얘가 일을 잘했어. 근데 어느 정도까지 잘했어? 지가 한 일이, 그들의 일이 자기의 기대감과 야심을 거의 야심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그걸 더 능가할 정도까지 잘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네들이 한 일이 지가 예상한 거나 아니면은 지네들이 열망한 거 그거랑 딱 맞아. 와, 나 진짜 내 예상대로 진짜 잘 됐다. 하면서 일을 잘하는 거지. 아니면 더 능가했어. 야, 내 예상보다 더 잘 됐는데? 야, PPT 만들어야 되는데 더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이러면서 일이 잘 돼. 그러면 집중을 더 한단 말이야. 막 자신 있어 하고. 일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자, this is especially evident. 이것은 특히나 분명합니다. 뭐 했을 때 분명해? 사람들이 고용됐을 때. 직업에. 어느 직업에 고용됐을 때? align with. 일치하는. 뭐랑 일치하는? 그렇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직업에 고용이 됐을 땐 유난히 더 분명해. 오케이?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게 훨씬 더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오케이? 야,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 몰입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몰입의 원인은 뭐가 있다? 이거는 상황적이고 개인적인 게 있고 상황적인 거, 개인적인 거 둘 다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상황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하면 좋아. 근데 거꾸로도 돼. 뭐 일을 잘하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그냥 이거야. 뭐야? 몰입의 원인. 끝. 이걸 조금 더 잘 나눠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많은 연구가 뭐 이런 거는 뭐 단수치고 이런 거는 이제 다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게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거 두 가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황적이고 개인적인 걸 나누는 게 중요해. 일단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되게 조작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좋아가지고 나눠봤더니 두 가지 캠프로 나눠졌어. 상황적이고 개인적인 거.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적인 건 이런 거 있었고 이 letter 중요합니다. 이 letter 하면서 being 쓴 거. 오케이? 이 분사구문이 좀 특이하지. of course 막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더 정신없어. 자,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이제 피드백도 주고 성과에 대해서 뭐 필요한 거 갖다 사다 주고 그래서 이제 몰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비록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말 그냥 알아듣지? 형광펜 안 쳐도 되지? 이렇게? 즉 보면 얘네들이 직업을 잘할 때 어느 정도까지 잘하면 이 데이가 중요합니다. 이 데이 잘 받아줘야 돼. 그 직업이 지금까지 데이는요 다 쉬워요. 거의 다 직원이에요. 그냥 거의 다 직원이야. 이제 거의 다가 아니라 싹 다인가 봐. 직원이 아닌 데이나 댐이 없어요. 네, 요 데이. 지네들이 한 일이 지네들의 기대감이나 야심과 일치하거나 능가할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잘해버리면 몰입을 더 잘해.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이것도 직원이야. 직원의 성취, 자신의 성취에 대해서 더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일을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 특히나 이게 자신의 가치관과 딱 맞는 직업에 고용됐을 땐 유난히 더 그래. 별로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일단 독립분사구문.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는 뭐야? 주절이 끝나고. 주절이 따로 있어서. 끝나고보다는 따로 있어서. 주절이 따로 있으니까 얘는 연결시키면서 접속사절을 써야 되는 거야. 그 접주동 줄여서 쓰는 게 분사구문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독립분사구문은 이제 주어가 살아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요. 너 레퍼리란 주어가 있어요. 심지어 이 주어는 단수야 복수야? 이건 복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 다시 넘겨보세요. 그리고 요 데이 받아주는 거. 데이 지칭. 다 직원이지만 하나만 그들의 일, 그들의 수행. 하나만 달랐어. 은근히 또 애들이 이렇게 하이픈부터 하이픈 안에 들어가는 거 공부 잘 안 한단 말이야.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어요. 네,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해석을 쭉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일단 항상 그거는 중요해. 이것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특이한 거를 써놓는 거니까. 네, 됐어요. 이거까지 하자. 4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건영아. 집중이 안 되는 거 보면요. 긴장감이 떨어졌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석 시작. 2006년. 난 그냥 쉐도잉만 할게.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했다. 동기부여에 대해서. 그렇지? 약간 학술적인 대해서를 쓸 때 오늘 많이 써. 근데 어떤 동기부여? 일단 끊을까요, 여기? 도와주는 동기부여. 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언제 도와줄 건? 언제 도와주는 동기부여인데? 911 9월 리스트의 공격. 음. 왜 그래? 이 전치사 명사니까 뒤에서 해도 되지. 미국에 대항한 9.11 공격 이후에 도와주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즉 지금 미국에 대항한 9.11 테러를 했지. 알지? 9.11 테러. 그 이후에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는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거야. 야, 9.11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여러 미국인들이 다 도와줬잖아. 이제? 근데 왜 도와주는 거야? 이 도와주는 동기가 뭐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이유를 찾아보자 이거지. 자, in the study 연구에서 어땠어? 바로 발견해 버렸네. individuals에서 어떤 사람? 음, 준 사람들. 근데 뭐 때문에 줬어? 아직 주어 안 끝났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단 잠깐 제끼게 여기 동사 나왔지. 동사 멀리 있자. 어? 응? 주는 중일 것 같았다. 지원을 1 year later. 한 해 더 후에도 누구보다. 자, 지금 앞에 사람들은 누구야? 야,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찾아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 누구냐면 돈이나 피나 상품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지원을 준 사람이야. 아무튼 도와준 사람이야. 근데 뭐 때문에 도와준 거야? 다른 집중된 동기 때문에. 다른 집중된 동기보다는 이거는 타인에 집중된 다른 사람들, 이거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된 동기.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 편하자고 한 거야? 아니면 남 진짜 불쌍해서 한 거야? 남이 진짜 불쌍해서 한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한 동기 때문에 저 사람 어떡해. 저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래가지고 도와준 동기인 거야. 이것 때문에 도와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giving to reduce another's discomfort 뭐 하는 거야? 기부를 한 거야.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배나 더 1년 더 지원을 해줄 것 같았대. 누구보다. 또 이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번영아, 어떤 사람들이야? 원래 동기가 음,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것. 음. 이걸 자꾸 의라고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미 끝났어. 의는 끝났어. 사람들의 원래 동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인 사람들. 오케이? 즉 이 사람은 누구니? 이 사람의 원래 동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사람이야. 개인적이란 그치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내 스트레스 9.11 테러를 보다 보니까 와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진짜 개빡치네 약간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 스트레스 줄이려고 자신의 스트레스 줄이려고 도와준 사람이야 야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지 야 좀 이런 사람 타인의 초점을 맞춘 동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 이 사람이 훨씬 더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겠지 그치? 누구보다? 자기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동기였던 사람들보다. 오케이? 이제 비교를 잘 해야 됩니다. 오케이? 좀 이따 추가적인 단어도 한번 볼 거고요. 자, this effect. 여기 근데 이게 나와버리네. 자, 얘들아, 여기 보자. 아까 지금 were 하면서 이거 수일치도 중요하고요. 여기 were 하면서 이게 be likely to죠. 근데 이제 더 한다라고 be more likely to가 된 거고. 이 more 비교급 앞에 4배, 거의 4배 정도는 배수사까지 쓰는 거야. 그럼 요거까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be likely to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에 뭐 썼어? 이제 동사 원형 썼지. 오케이? 여기 likely 나오는데 여기 왜 동사 원형 안 썼어? 그렇죠. 이거는 be likely to가 아니야. 그냥 likely야. 오케이? 그냥 부사일 뿐이야. 그럼 부사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되니까. 주어가 단수니까 is 쓴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is likely to로 바꿨어. 그럼 동사 원형 돼야 되죠? 알겠어? 밑에다가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 써놔. be likely to 다음에는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RV를 써야 돼요. 근데 그냥 likely는 그냥 부사일 뿐이야. 뒤에 동사가 뭐가 나올지 몰라. 그냥 동사일 뿐이야. 네? 그래서 수일치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향은, 이 효과라는 건 뭔데? 아니, 타인에 초점 맞추면 1년 더 조금 더 할 것 같다. 그냥 개인적인 동기인 사람보다. 그 효과는요, 여기서부터 stems, 기원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기원했냐? differences in emotional arousal. 어떤 차이? 감정적인 arousal, 발생. 그죠? 각성. 감정적으로 발생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발생 차이 때문에. 자, 우리 9.11 사건은요,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어요. 사람들한테. throughout, 전역에 있는, 전체에 있는. 미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끼치긴 했어. 근데 those who 어떤 사람들? gave. 주는 사람, 기부를 하는 사람.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거는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이기적인 내 거 줄이려고, 내 스트레스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줄입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각성 상태를, 감정 발생을 줄여요. 뭐 하면? With their initial gift. 그들의 처음에, 초기에 선물이라는 건 이거는 지원이지. 초기에 지원을 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지. 감정이 아직도 그대로야? 그래도 내가 막, 개빡치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니, 씨. 하면서 선물 지원해주면, 이제 좀 편안하네.
이렇게 되지. 모하면서 discharging 하면서 그 감정 스트레스를. discharging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야? 그렇지. 방출시키면서. 충전으로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방출시키면서. 이 스트레스를 이제 풀면서 감정 상태를요 줄입니다. 그러나 those who gave to reduce others' distress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부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did not stop 멈추지 않아 뭐 하는 걸 공감하는 걸 with victims 피해자들과 공감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어떤 피해자들? 당연히 그 9.16 테러 피해자들이겠지. 그렇죠. 그 공격 이후에 오랫동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과 공감을 멈추지 않아요. 오케이? 아, 아니, 나한테 이걸 됐습니까? 야, 여기서 중요한 거 같은 거 뭐가 있어? likely 문법이랑. 야, 설마 이런 걸 쓰라고 하려나? 이것도 쳐놔? 얘 문장을 이거 비교급을 이걸 쓰라고 하려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 그건 너의 그냥 빈칸 정도 채우기로. 야, 요거는 확실히 알아도 요 배수사는요 비교급 앞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음. 야, 그리고 늘린다, 줄인다. 근데 늘리는 얘기가 없으니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요. 연구를 해봤어. 9.11 테러에 이제 도대체 도와주는 동기가 뭐냐 연구해봤더니 연구에서 그들은 찾아냈지. 이런 사람. 바로 타인의 초점을 맞춘 동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는 알죠? 저 명사만 나왔으니까. 이거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게 있네. 이타적인과 이기적인이 있죠. 이타적인 영어로 봐. 일단 이기적인 쉬운 거부터. 이기적인. 자기 셀프만 알아. selfish. 이타적인. 그냥 selfless 해도 되거든요. 이거 해도 되는데 이 단어 너무 쉽지? 그치? altruistic. altruism 이타주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수능 필수 단어야. 기출 단어에 많이 나와요. 이거보다는 이제 요 이타주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요 단어를 알아야만 이 선생님이 여기서 막 혹시 변형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단어 같은 게 이제 그냥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 너네 서술형에 뭐 채우기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주제를 빈칸을 완성하세요. 뭐 줄거리를 요약본을 완성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빈칸 하나가 딱 나오는데 여기에 다른 사람한테 초점 맞춘 사람이네? 했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를 쓰지 마시오 조건 뭐 이런 걸 줄 수도 있어. 본문에 있는 단어를 쓰세요 하면 이타적인은 이거야. 그냥 other focus야. 타인의 초점 맞춤 즉 이타적인. 근데 이걸 쓰지 말래. 그러면 뭐 그러면은 남을 생각하는 건 어떻게 써야 되지? 그 심지어 한 단어로 쓰래. 그럼 저걸 쓰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이 글 자체에서 굳이 나누자면 이 사람이 이기적인 거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싶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요 후즈 같은 거는 문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이 후즈는 근데 어려워?
이 후조 해석을 완벽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이거 대부분 하면 의라는 건 기억하지? 의, 소유격이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봐. 의를 넣어서요. 이렇게 해석하고 마지막에 in이라고 꾸며주면 돼. 자,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동기가 원래 동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람들. 오케이? 그러니까 의를 하면서 이어가 직독직해를 우리가 하니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원래 동기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처럼 그냥 꾸며주기만 하면 돼. 미국 전역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스트레스 줄이려고 기부하는 사람들은 감정 각성 상태가 줄어들어. 뭐 하면? 초기 선물만 한번 하면. 그러면 자기 스트레스를 방출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부한 사람들은요. 공감을 멈추지 않아. 스탑 ing지? 뭐뭐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이 희생자들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빌 라인클리 좀 집중해서 보고요. 이타적인 이기적인 보고 나라면 근데 이 정도는 쓰려고 공부를 해보긴 할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비교되잖아. 근데 이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 네, 이 정도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 원활해야 돼. 해석 원활한 상태에서 이 정도 알아두고. 어려운 거 없지? 건영아, 어려운 거 있어? 좀 아리까리한 거 있어? 좀 약간 아직 덜 긁힌 것 같다. 가려운 부분이. 있어? 약간 애매한 부분? 없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녹화는 하되 서서 할게요. 여러분들의 집중을 위해서. 자, 가보자. 자, 1680년대에 영국에서 it was unusual. 그냥 공통이 아니었어. 뭐 하는 거? To live to the age of 50. 50살의 나이까지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었어. 야, 그때는 50살까지 사는 건 진짜 장수였어. 자, this was a period. 이것은 기간이었어. 그러면 왜는 무슨 역할이야? 꾸며줘야 되겠지. 어느 기간이었어? 지식이 그렇죠. 넓게 퍼지지 않은 기간이었어. 이 콤마에서 그냥 끊으면 안 돼. 지식이 넓게 퍼지지 않았고, 그리고 there were few books. 책도 그렇죠. 거의 없었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땠을 때야? 읽을 줄 몰랐을 때예요. 자, 지금 이거 보면 A, B, and C인데 다 문장으로 연결된 거 보여? 오케이?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few는 셀 수 있는 거. books. 아무튼 야, 이 당시 상상해봐. 지식이 넓게 안 퍼졌다? 책도 거의 없어. 대부분 사람이 읽을 수도 없어. 그럼 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consequence, 그 결과 지식은 pass down, 전달돼요. 오케이? 전승돼요. 전달돼요. 이때 애들아 수동태 쓰면 안 된다. 패스 다운이 그냥 전달된다야. 오케이? 수동태 X. 뭘 통해서 전달되겠어 그러면? 책이 없으니까. 그렇지. 구술 전통, 말하는 전통. 이야기나 공유된 경험에 말하는 전통으로만 전달이 돼요. 지식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약간 조선시대급 생각하면 되겠지. 그 결과 맞죠? 책이 없으니까 그 결과 말로 전달했다. and 그리고 since가 나왔는데 뒤에 주절에 현재완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때문에? 오래된 사람들, 늙은 사람들이 had accumulated 축적을 해 왔었기 때문에 가속은 accelerated 이거 accumulate 축적해 왔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축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 어땠어? 바로 대절이었어. 어땠다? To be over 50는 이거 주어네. 50살이 넘는다는 것은 이제 was to be wise 어떻다는 것이다? 현명하다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었어. 그냥 사회적으로 규범으로 그냥 바뀐 거야. 50살이 넘었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 왜 헤드 TP 썼는지 알겠지? 이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다 지식 축적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렇게 자리 잡은 거야. 자, 그러다가 the social perception of age began to shift.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한다. With the advent. 뭘 가지고? 뭐와 함께? 출현. 그렇지.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 such as 뭐 같은 거 있는데? printing press. 인쇄. 제대로만. 와. 와. 자, 얘들아. 인쇄 기술 같은 신기술의 출현을 가지고 일단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지. 왜? 아니 이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 다 말로 전달해야 돼. 책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말로 전달할 수 있는 나이 있는 사람 되게 천자였어.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야, 그 뭐하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어? 그냥 책 봐. 이제 인쇄 기술 많이 나오는데. 그럼 나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겠지. 좋아졌겠어? 나빠졌겠어? 별로 좋지 않아졌겠지. 그치? 옛날보단 나빠졌을 거야. 어때졌어? Over time, 시간이 갈수록 as more books were printed, 더 많은 책들이 인쇄가 될수록 literacy increased, 그리고 문학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구술 전통, 지식의 구술 전통이 그렇게 할수록에서 끝났네. 여기서 끝난 거구나. 자, 더 많은 책이 인쇄될수록 문학은 증가했고요. 그리고 구술 전통, 지식의 구술 전통은 지식 전달의 구술 전통은 이게 좀 fade, 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약해지기 시작했겠지. 야, 이해되냐? 책이 많이 인쇄되니까 문학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 감소. 증가. 그치? 그러면은 지식 전달을 하는데 구술 전통은 증가 감소. 감소 약해지기 시작했지. 자, 그럼 with the fading of older tradition, 이제 구술 전통의 이제 약해짐과 함께 the wisdom of the old,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가 became less important. 이제 덜 중요해. 이 나이 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혜가 옛날에 엄청 중요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덜 중요해요. 책 보면 되니까. 그리고 그 결과 being over 50는 was no longer seen. 더 이상 보이지 않죠. 뭐라고? signifying wisdom이라고.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보이지 않아요. 옛날엔 지혜를 나타내는 거였어. 50이 넘는다. 근데 이제는 50이 넘는 거? 그냥 나이 많은 거. 그거밖에 안 되지. 이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거 없고 문법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문법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끊기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거밖에 안 돼. 자, we are living in period. 우리는 기간 속에 살고 있어. 그러면 기간이다. 또 꾸며줘. 어느 기간? The gap between chronological and biological age is changing fast. 하는 기간 여기서 한번 꾸며주고 where도 한번 꾸며줄까? 자, 어느 기간이야? 차인데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의 차이? chronological age와 biological age. 즉 이거는 원래는 연대기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연대기라는 건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chronological age를 그냥 알아듣는 것도 좋아요. 생활. 그리고 biological age는 생물학적 나이. 물어볼게.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몇 년생이냐? 그래가지고 그 나이겠지? 넌 생물학적으로 그럼 너희들은 17살, 18살이야. 생활 나이는 어때? 다를 수 있지. 어떤 애는 지금 18살인데 생활 나이가 아직도 15살이야. 어떤 애들은 막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활 나이가 한 25살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즉, 요 사이에서의 차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 Extremely fast.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그리고 where 또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사회적 규범이 그렇죠. 사회적 규범이 그것에 또 적응을 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규범도 바뀌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물학적 나이가 생활 나이가 서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규범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적응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겠지. 그치? 이 문장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자, 비디오에서, 영상에서 produced by AARP 뭐 여기서 의해서 제작된, 생산된 비디오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얘네고 Young people were asked this. 젊은 사람들이 요청을 받아 질문을 받아 뭐 하라고? 그죠. 다양한 활동을 하라고. Just like 뭐처럼? 그래서 상상해봐. 어린 사람들한테 늙은 사람처럼 좀 다양한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요청을 한 그런 비디오 영상을 찍었어. When older people joined them in the video. 그리고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이제 함께 했을 때, 이 영상 속에서 함께 했을 때, the gap between the stereotype and the older people's actual behavior이. 이 주어는 뭔데? 뭐와 뭐 사이에서의 차이? 그렇죠. 고정관념. 그리고 그렇죠.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이 늙은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서의 차이가 was striking. 꽤 눈에 띄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어땠어? It is clear that 명백했지. 명백했지가 아니라 명백해요. 어디에서? 오늘날의 세상에선 뭐하다? 우리들이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 그래서 빠르게 업데이트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규범이 같이 바뀌어야 되겠지. 왜? 생활적 나이랑 생활적 나이의 변화가 그 갭 차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회적 규범이 같이 발맞춰서 변화를 해야 된다. 실제로도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달라. 우리들의 고정관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정관념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있던 사회적 규범이에요. 지금 있는 사회적 규범. 이 정도의 나이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의 지혜가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실제 행동은 완전 좀 달라. 이 정도의 차이가. 이걸 못 하신다고?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걸 잘하신다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실제 행동은 좀 이걸 못 하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사회적 규범을 바꿔야 되겠다. 이 정도 나이대이신 분들은 이걸 못 하시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형광펜은 사실 앞에 거 있으면 칠 게 없고요. 여기서 한번 치고. 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얘들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그리고 이건 쓸 수도 있어야 돼. 야,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너희들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한번 하자. 지금 영상 속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다양한 활동을 하라고 했잖아. 이 늙은 사람처럼 자꾸 늙은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아무튼 꼭 노인처럼 좀 행동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늙은 사람이 이제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할 때, 실제 행동이랑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즉, 이 고정관념은 뭐야?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행동했던 그런 거겠지? 그치? 젊은 사람들은 고정관념대로, 이 정도 나이대이신 분들 이 정도 행동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할 거니까. 그 정도의 고정관념, 그 정도의 사회적 규범. 지금 젊은이들이 예측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시겠다. 라고 생각한 거. 랑 실제 행동.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나이랑 생활 나이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게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옛날에는 50만 돼도요. 엄청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50이 된다고 이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 얘기랑 또 같이 이어야 돼요.
옛날에 50대? 대단. 하지만 지금 50대? 별로. 좀 극단적으로 쓸게요. 그냥 이거 가지고 뭐 노인 공경 안 했다 이지를 할 거면 신고하세요. 자,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 벌써 50대가 대단했다가 별로인 것처럼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건, 이 필자가 쓰고 싶은 건 이거야. 결국 생활 나이랑 실제 생물 학적 나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옛날에는 실제 생물학적 나이 50대 어땠어? 생활 나이 자체랑 거의 비슷했어. 야, 50대인 분이야, 실제로? 와, 이 사람 대단하네. 생활도 많이 했네. 거의 일치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실제 50대라고 해서 생활 나이가 그렇게 막 대단하신 분은 아닐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생활 나이 자체가 그렇게 격이 좀 떨어졌다 이거지, 이제는. 그럼 옛날에 이런 느낌이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가마솥에다가 밥을 해야 돼. 우리나라로 좀 쳐볼게. 그럼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 어르신한테 가서 동네 어르신이나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거 뭐 그냥 밥을 가마솥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마솥에다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요 해가 요 정도에서 요 정도 갈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막 하면서 대단한 지혜를 나타내 줬어. 요즘 이제 뭐 밥솥이 다 알아서 해주고 기술이 발전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한테 이제 노인처럼 행동해라. 그랬더니 약간 극단적인 예시로 이분들은 가마솥으로 그래도 밥을 잘할 것 같아. 같은 잘하는 모습을 묘사를 했어. 근데 실제로 진짜 노인이 오셨어. 지금 현대 노인이지. 이 노인은 과거 노인이 아니야. 현대 노인이야. 이제 이분은 왔는데 가마솥으로 밥을 잘 지어? 아니, 잘 못 지어. 나도 가마솥 잘 사용 안 해봤어. 가마솥 나 우리 어릴 때나 썼지. 나 이거 뭐 몰라. 그럼 별로 그렇게 지혜가 많은 거야? 이 가마솥의 면에서 봤을 때 지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또 뛰어나지 않아. 그치? 즉 생물학적 나이랑 생활 나이. 생물학적 나이는 대단하실 수도 있어요. 막 70대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마솥식 면에서 이 지혜는 뭐 한 10대에서 머물러 계시는 거야. 가마솥의 생활 나이는 10대죠. 70년 동안 가마솥을 쓰는 게 아니라서. 이런 예시를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왜냐면 이 예시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낼 때, 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제대로 한 예시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고요. 요거 한번 연습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 이 글에서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다? 그렇지. 나이가 많을수록 현명할 것이다. 즉, 이렇게 볼게. 생활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의 갭이 크다, 작다. 그렇죠. 작다예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크단지, 작단지. 오케이? 이거 밑에 써놓고 끝. 그럼 여기서 영상